사실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기 전부터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는 황당한 믿음이 돌았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 윤석열을 구할 거다. 항모가 진입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윤석열을 지켜줄 거라는 식의 이른바 항모 대기설이었죠. 또 극우 유튜버 전한길은 무기징역을 보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하루 만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언론의 질의에 아주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을 공유한다며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법 문제에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겁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 주요 외신들도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라며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판결을 한국 민주주의가 스스로 지켜낸 승리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내 언론들은 마치 극우 세력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듯 미국 정부의 이 사안을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날선 비판을 던졌습니다. 왜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해 외국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느냐며 일부 언론의 행태를 정면으로 저격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언론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게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결국 극우 세력이 그토록 믿었던 미국의 구원이나 항공모함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존중한 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사법 독립성과 민주주의였습니다. 이제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또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입니다. 국내 사법부의 독립적 판결을 두고 외세의 입만 바라보며 사실상 내정 간섭을 유도하는 태도, 이것이 과연 주권국가의 언론이 보여줄 모습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영상 함께 살펴보시죠. 대통령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까 MBC 뉴스를 봤지만 이건 순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의한 결과입니다. 보수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하지 못했어요. 언론사를 제대로 털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권이 바뀌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하죠. 그동안은 마치 성역이어서 그걸 어떻게 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아무도 못했던 거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그냥 했습니다. 기자들이 주가 조작한 걸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국경제 편집국장 사퇴했죠. 사장 사퇴했죠. 한국경제는 내부 지침으로 앞으로 자기네 소속 기자들이 단타매매, 단기 투자 주식은 금지하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바짝 쫄아서 편집국장 물러나, 사장 물러나, 사내 윤리규정 새로 마련해. 바로 꼬리 내리잖아요. 이걸 그동안 왜 못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좀 자신감 있게 개혁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율배반처럼 말씀드리는데 언론개혁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언론개혁이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수사기관, 특히 검찰 이런 데를 개혁을 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언론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범죄에 많이 연루가 돼 있고요. 특히 주가 조작, 이건 기자들이 한 거지만 언론사의 오너들이 다를까요? 언론사의 오너들은 자기 기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범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이것도 이미 업계에 많이 소문이 나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신문사에 어느 오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 주가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주가 조작범들과 실제로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팩트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 캐비넷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바로 잡아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사를 수사하면 언론개혁을 생각보다 손쉽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집권해도 감히 민주당한테 죄송한 얘기인데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걸 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왜 안 돼? 라고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한 게 아니라요.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라고 해서 이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여기에 이제 특사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요 TF팀 비슷하게 요 체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수사를 한 겁니다.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한 거죠. 정부. 기존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효능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